이번 시간은 서유기 47번째 오원자 선생님 주석 5번째 끝 시작하겠습니다. 진청이라고 하는 분은 그 진씨 형제 노인네 두 분 중에서 작은 동생이죠. 진청이 개두라고 하는 것은 땅에다 머리를 대고 상사했다 이 말이죠. 감사함을 표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것은 그 구하는 것을 감사한다 이 말이죠. 감사했다. 그 구하는 것을 뭘 구하죠? 진양을 구해 가지고 요 이자는 이어주는 말이라고 그랬죠. 료명함을 명을 요달함을 그것을 감사한 거죠. 동남인 진간보가 남자 동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양을 구해서 진양을 통해서 명을 요달한 것을 감사했다 이런 뜻이죠. 공부적으로. 오직 징징은 이제 요 진청은 저 동생이고 형님인 진징은 또한 불계도했다. 계도하지 않았다.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지 않고 또한 감사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이 양반은 자기 딸이 동료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이 바란 거죠. 자기의 딸인 그 진음을 구해서 료송해 주기를 희망한 거죠. 공부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통곡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대서 병문을 기대고서 통곡했다. 자기 딸을 구하고 싶어서. 병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간문인데 중간문에 이제 병풍이 있나 보죠. 병풍문이라고 그랬네요. 병풍문을 붙들고 붙들고 통곡했다. 원문이니까 바로 이로써 본다 이 말이죠. 료명만 하고 진청의 동남 진관보만 구해주고 자기의 딸을 그 일친금은 여자니까 성을 요달하지 못함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명만 되고 성이 안 되면 이것은 바로 편기지견이다 이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견해일 뿐이다. 편의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명만 닦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도가 통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통곡한 것은 바로 뭘 통곡한 것이냐? 그 요성하지 못함을 통곡한 거고 다만 요성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 딸을 구하지 못하고 다만 료명한 것만 가지고 료명한 것만을 통곡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부득 얻지 못한다. 이르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뭐냐면 초범 입성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통곡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오공은 남자아이로 변하고 저팔계도로 이제 여자아이로 변하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자 손오공이 말했다. 팔계에게 말했다 이 말이죠. 변하라고. 여자아이 모습으로 변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인 진징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 그 딸을 데리고 오래니까 이제 데려오니까 행자 손오공이 팔계 보고 저 여자아이처럼 변해라. 이렇게 해서 색성행계 음줄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찾는다 이 말이네요. 음줄이라고 하는 것은 음줄무는 덕을 쌓는 거죠. 음덕을 쌓는 거. 남이 모르는 덕을 쌓는 음덕을 행하라고
성을 찾아서 찾을 색이죠. 성을 찾아서 음덕을 행하라고. 그래서 이 양거 이 두 명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생명을 구하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주석은 뭐냐면 관차 이로 보면 수명은 이 말이죠. 명을 닦는 것은 양이 되고 성을 닦는 것은 음이 됨을 이제 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명을 함께 닦아야 비로소 바야흐로 가히 제적 영감이다 이 말이죠. 영감대왕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이 편이네요. 그래서 영감이 더없이 크게 된다 이 말이네요. 이 영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대왕한테 바친다고 그랬는데 이 작자가 참 이 영감대왕이라는 이름 하나 붙일 때도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지역이나 동네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게 전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이제 작자는 다 그걸 의도해서 스토리를 만든 거잖아요. 드라마 같은 것도 다 스토리를 치밀하게 꾸며서 그게 쓰여져서 촬영을 한 것처럼 이 소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속에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영감이 신령한 감이 더없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말이죠. 감사했다. 두터운 그 정을 감사한 것은 바로 요명이고 손오공이 동남으로 변한 건 요공이고 두 번째는 말이죠. 마땅히 음덕을 쌓는 것이 바로 요성이라고 그랬네요. 음덕을 쌓아야 공덕이라고 하는 걸 보통 표현을 하는데 도교 선도 수행에서 공은 자기 개인 수련이고 덕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과 덕이 새의 양날개와 같아서 그 중에 공이나 덕 하나만 빠져도 한쪽 날개로는 날 수가 없는 것처럼 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네요. 그래서 진징이 이제 저 형님이 되겠네. 노인네 형님이 포출 가슴에 쌓아안고 일친금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가슴에 싸가지고 그 대청에 이제 이르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가자라고 하는 건 그 지금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늙은이나 어린애 안팎을 전부 구애하지 않고 노유 내외를 구애하지 않고 모두 다 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예배하면서 단지 청구했다는 거죠. 구해주기를 청했다 이 말이죠. 우리 여자아이의 생명을 구해주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니까 이것은 진음이잖아요. 진음을 한번 보니 이 말이죠. 앞에 동남은 진양이고 지금 요 일친금은 진음이니까 진음과 진양이 이제 해서 진음이 나타나니까 먼저 있었던 그 양, 진양하고 반드시 짝이 돼서 진음 진양이 짝이 돼서 되어야 비로소 한 집안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야 치우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아서 의지하지도 않아서 양 두 나라가 모두 온전하니 두 개의 팔량이 진양 팔량 진음 팔량이면 합하면 16량이니까 한 근이 되잖아요. 이 팔이 그 한 근의 저 수가 충분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여자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니까 여자아이가 입은
그 옷은 화화녹록하다 이 말이네요. 화화녹록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알록달록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빛깔이 곱고 울룩불룩한 그 알록달록한 그런 옷을 입고 낯짝 손으로 과자를 잡고 집어서 이제 먹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면은 록이기 때문에 나무잎이 양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피니까 음을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과 명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으니 음과 양이 진으로 돌아가서 이 말이죠. 음양이 진으로 가서 그 혼연 그 한 기운으로 한 기운과 서로 섞여져 가지고 진음, 진양, 그 다음에 그 근원에서 오는 선천기죠. 혼연한 일기하고 서로 합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만이 태국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대단이 응결되니까 응결되는 것이 바로 이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앞에서는 관보 남자 동남아이를 관보를 그 가슴에 품고 나와 그 롱착 그 양소매에 그 남자 동남아이가 양쪽 소매에다가 과자를 이 롱이라고 하는 주워 담고 또 먹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뭘 상징하냐면 환단으로 음양 가운데 과일이다 과자다 그랬네요. 음양중 이는 바로 그 경지는 결단하는 일이고 단을 맺는 일이고 지금의 일친금이라고 하는 딸아이를 가슴에 싸고 안아서 데리고 와서 과자를 손으로 잡아서 손에 들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대단이다 이 말이죠. 대단인 음양중지 과다. 음양 가운데 있는 대단의 열매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 환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지가 대단이죠. 이에 태가 응결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요 표현들도 전부 그 성명 법결명지나 해명경이나 천선정리하고 다 관계된 얘기죠. 단지 이제 용어가 표현을 달리한 것 뿐이지. 그래서 환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천 중에서 반출한 선천이다 이 말이죠. 후천 가운데 있는 그 선천을 되돌려 나오게 한 것이다. 반출한 것이다. 끄집어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과 양을 따라 음양 가운데를 따라서 취한 것이다 이 말이죠. 후천은 음양인데 음양을 통해서 되돌린 선천이다 이 말이죠. 그 후천 중에 있는 선천을 이제 캔 거죠. 고로 말한다. 뭐냐면 양소매에 그 과자를 담는다 이 말이죠. 환단이죠 그게. 근데 대단은 뭐냐면 선천 중의 일기다 그랬네요. 선천 가운데 있는 일기로 태극 가운데를 쫓아서 화한 것이다 이러네요. 고로 말하기를 여자아이가 과자를 손에 잡고 짚고 먹는다고 표현했다. 이와 같은 곳은 불가부지다 그랬네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곳을. 그래서 환단과 대단을 말하는 거죠. 대단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중궁에 도태를 시키니까 그건 대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환단은 소약이 되겠네요. 지금 표현을 봐서는. 그래서 팔계가 변했다. 여자아이 모습으로 이제 변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변과두 이 말인데 팔계도 신통력을 별로서 여자아이 모습으로 변했는데 변한 것은 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몸뚱아리는 안 변하고 머리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한 것은 그 몸을
지나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몸은 변하지 못하고 머리만 변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만 변한 것은 이 료송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료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손오공이 팔개보고 북두칠성 걸음을 걸어라, 보강을 해라 하는데, 행자 손오공이 입으로 한 입을 머금고 선기를 저팔계한테 부르니까 과연 이 몸뚱아리마저도 다 변해서 여자아이와 또 일반은 같다는 거예요. 같아졌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료명하면 다시 반드시 요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단전에 대학을 만들면 하단전에 공부가 다 끝나서 다시 중궁에 도태해서 이때는 명신 견성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명을 함께 닦아서 유와 무가 일치가 되면 음과 양이 하나로 혼화돼서 섞여가지고 형체와 신이 묘하게 갖추는 도가 된다 이 말이죠. 형체도 신이 되고 신이 형체가 되는 거죠. 형신구묘라는 게. 학자 공부하는 이가 만약에 능히 견도한다면, 이와 같은 경지를 보고 이른다면, 그러면은 이 복권이 완전해서 이 말인데요. 복권은 이제 되게 가족 같은 사람들이겠죠. 가족이죠. 복권, 보배로운 권석이 전부 완전해져서 지능과 진양이 가히 이로써 유득할 것이다. 이제 남아질 것이다 이 말이죠. 보유하게 될 것이다. 또 말하기를 불방타곡도라 이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곡해서 말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오 그런 얘기네요. 아이들을 울게 하지 마십시오. 걱정.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저 손오공이 말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 아이들처럼 둘이서 변했으니까 아이들은 이제 집에 숨겨놓고 울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걱정된다. 대왕이 일시에 그걸 알아챌까봐. 그러면은 이제 그 바람처럼 바람처럼 이제 도망갈 수가 있다. 이 영감대왕이 알아채면, 우리가 손오공과 지금 저팔계가 그렇게 변한 걸 알면, 알아채면 이놈이 도망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애들 보고 방에 숨어 있고 울지 말게, 발각되지 않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안으로는 곧 음과 양이 서로 합해서 이 말이죠. 방위렴한다. 방위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명신 공부, 중궁 도태 공부에서 항상 이게 핵심적인 용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안으로는 위태로움을 방비하고 위험한 것을 미리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위험이 오면 방비하고 위험이 올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막는다 이 말이죠. 이로써 이제 밖을 돕는다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와 우리들 그 두 사람은 요 사자는 요거는 필요할 요자가 아니고 조금 다르죠. 요자하고 요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장난할 사자. 손오공과 저팔계 우리 둘 사람은 가서 이제 영감대왕한테 가서 장난하자. 이것은 뭐냐면 밖으로는 즉 금인 손오공과 저팔계인 목이 서로 함께 아울러서 시위 베푼다 이거죠. 운영을 베풀어 가지고 자기 안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밖으로 가서 작용을 일으켜서 안을 보호하는 거죠. 군대가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장산봉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같은 유가 서로 같다 이 말이죠. 동류는 금과 목은 동류기 때문에 류가 서로 같아지고 그러면은 용공하는데 공을 쓰는데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참동계나 오진편에서는 항상 이 동류라야 공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류가 아니면 공을 베풀 수가 없다. 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약이 통할 때에 외약도 통한다. 이 구절은 이건 또 오진편에 나오는 구절이네요. 바로 이 뜻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뜻이다. 그러나 이 안과 밖이 내외가 합이라는 도는 모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아울러 이게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강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 잘못 알아서 억지로 그거를 지으려고 한다면 곧 이것은 일기지명이다 이 말이죠. 뭐든지 이 기와 인이 있는데 나 자신과 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밝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연하여 큰 공적인 대공의 이치는 아니다. 이 확연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썼는데 사실 확연이란 말을 이제 벽암록에도 일찍이 확연무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확연무성하다고 양무제가 묻잖아요. 성스러운 진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는 확연해서 성스러운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확연무성. 그 확연이란 말이 명확하게 좀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확연해서 그 자리는 성스러운 것도 없다. 묻기를 성스러운 제1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물었으니까 그 자리는 확연해서 성스러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짐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요? 그러니까는 달마대다가 불식 그랬거든요. 알지 못하겠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불식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침 이제 제가 홍익학계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거기는 몰라 한다 이 말이죠. 뭐든지 물어보면 다 몰라 그러면 생각이 끊어진다고 그랬는데 불식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달마대사 그 벽암록 1칙에서 달마대사가 그 짐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요? 그대는 누구요? 그러니까 불식 그런 그거를 했기 때문에 요 몰라라고 하는 요 방법을 자기가 이제 가르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들은 내용은 알았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듣다가 거기 요 달마대사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달마대사는 알고 불식이라고 한 거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불식이라고 한 거고 나중에 달마대사가 이제 양무제하고 계합이 안 되니까 국경 넘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또 스님이 그 양무제한테 물어요. 혹 그 사람을 아십니까? 그 떠난 사람을. 그러니까 양무제도 불식이라고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도 어려운 얘기만 해서 이제 불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양무제가 불식이라고 한 거하고 달마대사가 불식이라고 한 그것은 말은 똑같은데 몰라 그건 똑같은데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양무제도 불교의 대단한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식 그랬는데 이 답은 틀리거든요. 달마대사 답이 말은 똑같아도 그런데 그 지금 이 논리를 여기 홍역학당에서는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몸 깨치신 분인데 그 몰라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거 양무제가 한 답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달마대사가 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알기 때문에 불식이라고 한 것이고, 지금 양무제는 모르기 때문에 불식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은 같을지언정 그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한번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몰라라고 하는 게 그게 답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자기 아들이 뭘 물어보는데 무조건 몰라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와서 부딪히거나 뭘 물어볼 때 아버지가 무조건 몰라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야 생각이 멈춰 있죠.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이 현실에 있는 세속계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안 맞다는 거죠. 세속제에서는, 진제에서는 그게 통할지는 몰라도 세속하고는 이렇게 처세를 해가지고 무조건 모른다고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그 우보고선인 강의도 저도 이분도 뭔가 나름대로 깨치신 분이라 그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틈틈이 듣는데, 말씀의 그 취지는 대략 알겠어요. 근데 그 논리만 가지고는 현실의 적용이, 예를 들면 이런 분을 국회의원을 시키거나 대통령을 시킨다 했을 때 그런 논리 가지고 이 세상이 국가가 다스려지겠는가? 전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직책에 있어가지고 현실 세속제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철학이나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사회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제가 조금 현실하고는 좀, 현실에 그대로 그 방법이 진리라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방법들은 틀린 거는 아닐지언정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더 연구해 볼 과제죠. 하여튼 두 분은 그래도 이 시대에 많은 분들한테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주장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참고를 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확연대공하는 이치가 아니다. 혼자만 가지고 항상 이 서유기 논리에는 자기와 사람들 이렇게 같이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묶을 곤자네요. 이거는 묶는다는 거죠. 누굴 묶냐 하면 이제 손오공하고 저팔계를 묶고, 또 방뇨, 동요맬 방자네요. 방뇨거네요. 끈으로 동요 매는 거요. 이만이 아니면은 쪄서 익혀서 먹는 거냐 이 말이죠. 이제 왜냐하면 동남 동료를 갖다 바치면 우리를 묶어서 가지고 가는 거냐, 데리고 가는 거냐, 아니면 끈으로 묶어서 동요 매서 데리고 가는 거냐, 아니면 이제 가서 우리를 쪄서 먹는 거냐, 그놈이. 아니면은 이 타세라고 그랬네. 여기요, 타세. 고기를 갈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가서 갖져다 바치는 거냐고 이제 저팔계가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보인 것이다. 강제하는 법이다 이 말이죠. 억지로 그걸 하는 법이다. 왜냐하면 묶거나 진음진양을 묶거나 또 막 쪄서 먹거나 막 잘게 썰어 이렇게 하는 건 억지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다 이 말이죠. 하나로 해서 다 제거해 버리는 게 옳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돼야 되지 억제로 강제로 하는 법은 안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손오공과 저팔계에 변신한 두 명의를 두 개의 홍칠 단반, 붉은색 칠을 한
그 단반 위에 앉혀가지고 이 말이죠. 붉은색을 칠을 한 그 두 개의 단반이죠. 거기에 앉혀가지고 이제 두 개의 붉은색 칠을 한 단반에다가 두 사람 손오공과 저팔계에게 청했다. 그 단반 안에 앉아 있으시라고 청했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그래서 방제 탁상 의자 위에 이렇게 놓고서 어깨에다 맸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어깨에 메고 그 이제 사당으로 갖다 바칠 사당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주석은 환단과 후천 중에 선천 찾는 것과 이건 선천 중에 선천이죠. 대단의 두 단계의 공부는 이죠. 필수적이다 이 말이죠. 성과 명을 쌍수해서 하는데 필수적이고 그래야 비로소 그 묘한 신묘한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주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네 명의 후생들이 젊은이 네 명이죠. 이제 후생은 이제 뒤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젊은이죠. 젊은 네 명이 이 손오공과 저팔계 두 사람을 어깨에다 메고서 종천정 하늘 연못을 돌아 그 속을 돌아서 달려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내요. 또 태회 방제 당상 그랬네요. 지고서 돌아와 당 대청 위에다가 내려놨다. 그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석을 선천과 후천의 선천의 음양과 후천의 음양의 그 네 개의 음양이 이 말이죠. 다시 마땅히 내외를 병용해야 비로소 이게 상승 공부가 된다. 뭐 이런 표현 같아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저팔계가 먼저 동남을 먹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저팔계가 싣고 가면서 이제 이 영감대왕이 우리를 잡아 먹으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메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먼저 자기는 여자로 변했잖아요. 저팔계는 여자를 먼저 먹냐 남자아이를 먼저 먹냐 그러니까는 이제 걱정한 거죠. 자기를 먼저 먹을까봐. 근데 이제 얘네들이 먼저 동남을 먹더라. 마땅히 먼저 진양화 해가지고 요명해서 범위를 뛰어넘어가야 된다. 진양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요명 공부잖아요. 후에 동료를 먹는다는 것은 뒤에 반드시 운부를 운행하여 앞에는 진양하고 운부를 운행하여 료성에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라 오호라 말한 것이 여기에 이르니 이 말이죠. 내외가 좋아하여 상세하게 밝히고 또한 다 갖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미 향향형령 그랬네요. 하늘을 뒤흔들듯 돌리고 뭐 이런 뜻이네요. 명명랑랑 등불이 번쩍번쩍 비치더니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사당에 이르니까 탁의 전문 앞문이 열리고 이 말이죠. 앞문이 열리고 앞문이 활짝 열리고 대출진보라 진보를 이제 메고 나갔다 이 말이죠. 진보라고 하는 건 동남 동료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곡곡제제한다. 노인들이 훌쩍훌쩍 이제 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후생들 이 진꾼들 4명은 지시단적이라 지시했다.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말이죠. 내하 어찌하여 요런 구절이 있거든요. 요게 욕향 하고자 했다 이 말이죠. 인간을 향하여 비밀의 결을 남기고자 했다. 이거 여순양의 글이네요.
했지만 미봉 만나지도 못한 한 사람도 이것을 알아듣는 지음을 만나지 못했다.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원께서 소위 그런 까닭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곡한 것일 뿐이다. 이 노인네가 막 울었잖아요. 그 뒷구절들이 조금 어렵지만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은자 선생님이 이제 시로서 결론을 지셨네요. 집중정의라는데 이 말이죠. 유정유일, 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정유일에서 그 중을 잡아라. 정과 일로서 그 중을 잡아라 이 말이죠. 집중정의라는 데는 진전이 있다 이 말이죠. 남몰래 전해주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진전 진짜 전해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구결을 그 방법을 알아 듣고 자기가 이해를 해야 이 집중정의를 공부를 하는 거죠. 유교의 핵심 공부죠. 바로 이 중을 잡아야 선천기를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취한 약물을 가지고 약물의 공정을 통해서 약물의 공정으로 화후가 온전해진다 이 말이죠. 화후는 호흡이나 이런 방법이죠. 기운을 운행하는 방법이죠. 금목이 공을 같은 공으로 동을 같이 해서 선호공과 접할계가 공을 같이 해서 리감이 주한다 몰려든다 이 말이죠. 이 몰려들 주자네요. 이게 리케와 감케 리와 감이 몰려든다. 그렇게 되면 후천의 안에서 선천이 회복이 된다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환단이죠. 환단이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환단 공부가 돼야 그 다음에 대단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47회는 그 굉장히 중요한 말도 많았고 오은자 선생님 주석이 너무 많아서 5번까지 했는데요. 아직 이 스토리는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